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맹자입니다. 맹자. 장자 4편 다 읽었고 맹자 읽습니다. 맹자. 일단 제가 기반으로 읽는 책은 박경환이라는 분이 번역한 겁니다. 홍익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저는 아마 번역문만 읽고 해설은 가급적이면 아마 참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맹자라는 책이 이게 몇 가지 설이 있어요. 일단 맹자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음, 맹자가 직접 썼다는, 네, 알겠습니다. 맹자가 직접 썼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맹자 본인이 직접 쓴 것이다, 아니면 맹자 본인하고 뭐 제자들이 같이 쓴 것이다, 아니면은 맹자의 제자들이 맹자가 이제 죽은 이후에 쓴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요즘은 맹자하고 맹자 제자인 뭐 공존초 이런 사람들이 같이 쓴 설이다, 같이 쓴 것이다라는 뭐 설이, 뭐 그게 우세한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논어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논어는 공자가 직접 그걸 적진 않았죠. 공 선생께서 그걸 직접 적진 않았는데, 근데 맹자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논어하고는 조금 다른 시각이, 다른 시점이겠죠. 왜냐하면 맹자가 어쨌건 직접 적었다고 한다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이거나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적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 논어보다 훨씬 더 이제 목적성이 명확한 글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논어는 공 선생의 일화를 제자들이 적은 거니까, 그죠? 모아서 적은 거니까. 아무튼 요런 책들은 여러분이 보시기, 지금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편집된 형태다라고 해서 보고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편들이 여러 개 섞여 있기도 하고 뭐 그랬다가, 아마 나중에 송나라 땐가 조기라는 사람이요. 조기, 잠시만요. 네, 조기가 이게 송나라 사람인가? 아무튼 조기라는 사람이 이제 요거를 편집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쭉 내려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맹자를 별로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장자는 많이 읽었습니다. 장자는 재밌게 항상 읽었었는데 맹자는 뭔가 읽기 싫더라고. 그래서 사실 거의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그 조교 일을 하면서 뭐 자이반 타이반 그렇게 읽어보게 됐지. 아, 미안합니다. 조기라는 사람은 후한 때 사람이네요. 송나라 사람이 아니라 후한 때 사람입니다. 후한 때. 후한 때 맹자장구라는 걸 조기가 이게 엮으면서 7편 체제를 유지하는데, 다시 또 각 편이 상하로 나뉘어서 가지고 또 14편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해왕상, 양해왕하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장자는 그런 게 아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다른 책들에는, 한서 예문지 같은 다른 책들에는 맹자가 7편이 아니라 원래 11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조기 본인도 이제 이런 얘기도, 여기 이런 얘기, 이런 편, 다른 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7편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읽을 7편보다는 뭔가 좀 문장이 뭐 유리하거나 그러지 못한 모양입니다. 내용도 좀 조잡한 모양이고요. 그래서 아마 11편 중에 4편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선변, 그다음 문설, 효경, 위정이라는 4편은 아마도 위서일 거다. 가짜 맹자라는 이름을 빌린, 안녕하세요, 가짜 책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조기 본인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7편을 엮어가지고 이제 맹자로 한 모양입니다. 그 나중에 송나라 때 주의가 그걸, 성리학자들은 이제 주자라 그러죠. 주선생이라 그러죠. 아무튼 주선생이 나중에 맹자를 또 모아가지고 그 집주라고 그러는데, 주석서 있잖아요. 주석. 예를 들면 맹자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자기도 설명을 달고,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게 아마 지금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그 맹자이지 싶습니다. 근데 주의가 좀 못된 버릇이 있는데,
맹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맹자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대학 같은 책을 이제 편집할 때는요, 자기가 임의로 이제 특정 구조를 지어넣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가 우리가 대학을 읽게 된다면, 우리가 아니죠, 제가 대학을 읽게 된다면 방송에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희의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 선진유학하고는 좀 많이 냄새가 다르고, 정치보다는 이제 사람 내면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 시각이 많이 쏠려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딱 체감이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게 차이가 명확할 줄은 몰랐거든요. 예전에 대학원에서 그걸 읽으면서 배우면서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맹자는 그런 책이고, 지금 사진 보시면은, 사진이 아니죠, 그림 보시면은 요 글자가요, 여기 글자가 지금 마우스가 보이나? 마우스 안 보이나? 맨 위에 있는 게 추국 아성공, 추국 아성공입니다. 추국 아성공. 추나라의 버그마자입니다. 성인이란 말이죠. 성인이다. 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추나라의 성인의 버금가는 분이다. 그래서 맹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가가 이제 가라는 게 맹자의 본래 이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장자의 본명은 장주죠. 주. 추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추나라, 추국이란 말이 붙은 거고, 아성공이라 그러면 이제 성인은 공자거든요. 그래서 공자만큼은 아니지만 뭐 사실 거기서 위계질서가 되게 중요하니까, 공선생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공선생의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분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맹자를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읽고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사서 삼경 체제 중에서 사서 중에 하나가 되죠. 사서가 각각 이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렇게인가? 그럴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 아마 논어는 읽어보시더라도 논어를 안 읽어보시더라도 맹자는 읽어본 적이 아마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반대로 논어는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맹자는 읽어본 적이 잘 없네요. 지금 보면 굉장히 깐깐하게 생겼죠, 그죠? 굉장히 깐깐하고, 그리고 깐깐하고 논쟁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여기 맹자 책 안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자도 안 읽었다, 이건 좀 반성하십시오. 역사 전공이잖아요. 물론 그 국사긴 하지만 그 아무튼 역사 전공이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전들은 좀 읽으셔야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맹자는 그래서 일단은 그 차례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역사, 철학, 문학은 다 붙어 있는 거야. 그 중에 문학이 제일 이질적이고 역사, 철학은 같이 가는 거예요. 철학을 얘기할 때 역사적 배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철학을 얘기할 수가 철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자, 아무튼 요게 크게 7편이고요. 뭐 상하 이렇게 나눈 걸 본다면 14편인데, 그 7편의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양해왕, 그 다음에 공손추, 등문공, 이루, 만장, 고자, 진심, 요렇게 7편입니다. 요 사실 요 편 이름들은요, 그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장의 맨 처음 시작 부분에 있는 말이 이제 예를 들면 양해왕이라서 이제 그냥 양해왕상 뭐 이런 식으로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튼 양해왕상하고 그 다음에 하를 읽어볼 것이고, 하까지 읽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목 상태와 그 다음에 맹자가 장자보다 좀 많이 길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읽는다면 읽어보겠지만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양해왕상입니다. 양해왕상.